당신이 무엇을 하던 무엇을 느끼던 그것은 당신 속의 프레임 안에 갇혀있는 것이다. 삶의 고통, 삶의 비극에 대한 주제를 놓고 A와 B가 토론해본다고 치자. A는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한 군인이었으며 아이와 아내가 있었다. A는 전쟁 중에 팔 하나와 다리 하나가 없어졌다. 전쟁이 끝나고 A는 그래도 다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다. 돌아와 보니 아이는 병으로 죽었고 아내는 바람이 나 있었다. A는 절규하며 하늘에도 국가에도 탓할 수 없었다. 이는 어떤 한 사람의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을 서술한 것이다. 다음은 B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B는 소크라테스에 버금가는 저명한 철학가이며 삶의 고난에 대해서만 철학 연구를 해온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전쟁에 참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하지만 이 사람은 삶의 무게, 삶의 비극에 대해서 자기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한다. 둘 중에 누가 더 비극적인 걸 잘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면서 에이 그건 내가 겪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 그렇다면 누구의 프레임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절대값 제1장에서 나와있듯이 경쟁시키면 된다. 내가 어린 시절 게임을 좋아했던 이유는 바로 티어 등급표가 나오기 때문이다. 게임에 대해서 어떠한 철학관을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을 하던 어떤 전략을 짜던 결국 티어가 높은 사람이 옳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이다. 바둑 같은 경우는 알파고가 나와서 기존의 이론들을 싹 다 찢어놔줘서 인간들이 정해놓은 방식이 다 쓰레기란 걸 증명해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다. 예를 들어 인간 세계에서도 저건 저 사람이 옳고 이건 저 사람이 옳고 양쪽 다 좋은 의견이야. 왜 둘이 서로 이해를 못해 어린애야?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 개소리다. 이미 답은 하나다. 알파고는 단 하나의 완벽한 길을 봤으며 거기엔 어떠한 인간들의 쉬운 프레임은 거추장스러운 쓰레기 관념일 뿐이다. 하지만 이 세상 모두가 이러한 싸움 구조로 만들 순 없으며 경쟁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어떻게 경쟁시키는지 알려주겠다. 첫째, 이 사람이 얼마나 박식한지가 중요하다. 지식은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건 내가 이번 주제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요소로만 접근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것이 내가 여기서 다룰 내용이다. 너는 이미 몇십 년 동안 살면서 충분한 데이터셋이 되어 있는 상태다. 즉, 이미 네가 알고 있는 정보는 충분하다. 답은 네 자신 안에 있다. 너가 주어진 정보를 가공하고 정제하지 못한 것이며 조합 능력이 어리숙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알아볼까? 대체로 이렇게 서술할 수 있겠다. 논리, 추리 능력, 양심적 능력이다. 뭔지 설명해주겠다. 이러한 사람은 두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를 가공을 잘하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도 연결이 되고 공통점 패턴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한 학문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범위 지식을 연동된 형태로 알고 있다. 역사 속에서는 이들을 현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사실 첫 번째 능력 지식의 우월한 점도 결국 역사 속에서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에게 발굴된 정보를 따로 암기로 저장하고 배운 것일 뿐이며 파생된 형태며 원초가 아니다. 명심하자.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착각하는 과학기술 그리고 앞으로 수천 년 후에 나올 기술들도 결국 지구 역사 훨씬 오래전부터 우주상에 이미 존재했던 물질들이고 법칙들이다. 인간은 발견했을 뿐이며 만든 것은 창조주가 만들었다. 아마위에서 언급한 양심적 능력이 무엇인지 궁금할 것이다. 전제는 모든 사람은 가까에서 시작된다. 아담 스미스의 그런 경제방침 철학권도 결국 어디서 배워서 갖고 온 이론이 아닌 한 사람의 두뇌에서 조합돼서 나온 내적 정보인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느낀다. 라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 하지만 여기엔 굉장히 냉철하고 냉정한 현자의 관점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은 그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주관이 들어가고 스잘되기 없는 프레임의 형태로 나온다. 종족의 우상,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고 보려는 인간의 경향. 동굴의 우상, 개인의 성격 때문에 오류를 범하는 것. 시장의 우상, 언어와 용법을 잘못 써서 생기는 혼동. 극장의 우상,
잘못된 방법과 결부된 철학 체계로 인한 해로운 영향. 미래의 인류 시스템도 한 사람의 머릿속에 의해서 전체가 바뀔 수도 있나? 당연하다. And I hope so. 그게 먼 미래의 훗날에는 지식과 조합된 정보인 진리로 모든 인간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이야기가 샜다. 다시 진행하겠다. 셋째, 심상화 최면을 잘하는 사람. 인간은 정말 신기하고 경이로운 생물체다. 최면으로 화상을 입으면 정말로 화상을 입기도 한다. 이 최면 능력과 심상화는 굉장히 경이로운 기적현상을 내기도 한다. 이번 영상에 대해선 이게 주제가 아니니 이거에 대한 부가 설명은 나중에 영상에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아무튼 내가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너는 다른 사람의 프레임을 이해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되어보는가? 얼마나 현실적이게 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갑자기 더 설명하기 귀찮아졌다. 나중에 후편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겠다. 빨리 일단 정리해보자. 역대까지 서술된 정보들로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려고 할 때 내가 말한 이런 것들로 판단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까지는 이미 해당 다른 사람들의 프레임을 초월하거나 무시하거나 깨뜨리고 이미 지나쳐온 고급화된 프레임이가 아니, 프레임이라는 말은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안 어울린다. 이것은 통찰력이다. 아마 평상시에 주입식 교육만 받은 상태라 이러한 내가 말하는 정보들이 내 기준엔 엄청나게 쉽게 설명해줬지만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 그게 조합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러 번 돌려봐라. 두뇌 시냅스를 활용해라.